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0월 9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1년은 경마를 하다 보면 잘 되는 주간도 있고 못 되는 주간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마가 끝난 뒤에 저에게 전화가 엄청 왔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또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건데 다 좋습니다. 경마를 하다 보면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또 졌으면 그에 대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잘 됐어요 저는. 1년은 경마를 하다가 안 되는 주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또 달이 있어요. 하다 보면 1년 12달 또 1년 365일을 또 365일은 아니지만 4주간에 걸쳐서 해서 48주 정도를 하잖아요, 경마를. 48주가 아니죠. 일주일에 이제 3주간이니까 48주에다가 3일을 경마를 하면 3, 8에 24, 3, 40에 144일을 경마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잘 되는 주간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뭐 각양각색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당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일을 하시잖아. 그리고 또 대부분의 제 팬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 저보다 유입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51인데 65년생입니다. 그리고 50이 넘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드셨으니까 그런데 상대방한테 좀 상처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2만원 주고 문자를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만 팬이냐 매경주 끝나면 뭐 잘했던 못했던 그냥 푸념이나 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저도 상처를 받아요. 사람인 이상.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주 그냥 어떤 팬 때문에 너무 상처받는 얘기를 문자를 보내더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완전히 그냥 막 머리가 복잡하고 열이 올라가가지고 막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진짜 그런 얘기는 저 태어나서 좀 처음으로 남의 원망을 그렇게 하는 걸 처음으로 들어봤네요. 경마 한 15년 했어도 전문가 생활만 한 13년 15년 했어도 그런 팬은 제가 처음 봐요.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누구한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어제 100만원 200만원 배팅하라고 그랬습니까? 한경주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잘할 때가 있고 또 못할 때가 있는데 문자 날아가는 거 보면은 못할 때는 배팅액을 줄여주는 게 상식이고 잘할 때는 배팅액을 늘리는 게 상식이잖아요. 완급 조절을 못하는 정도면은 경마를 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하는 얘기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물론 경마를 하다 보면 저는 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당연히 돈을 받고 하니까 프로니까 당연히 기본 이상을 해드려야 되죠. 그거는 제 잘못이죠. 1차적인 건. 하지만 2차적인 책임, 배팅을 하는 사람은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니까 완급 조절도 해야 되고 당일날 강타를 믿는 강타의 컨디션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 또 전반적인 경마 흐름도 체크를 해서 배팅을 해야지. 누가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하는 사람이 2만원짜리 문자를 왜 신청을 해가지고 하냐고 개인적으로 전화라던가 아니면 뭔가 해야지. 그거를 갖고서 그냥 매경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의 기분을 잡쳐놓게 해가지고 좀 제발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그런 차단을 전부 할 생각이고 보지도 않을 생각인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 잘하겠습니다. 딴 얘기가 뭐가 필요해요. 자, 이번 주 이제 부산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형성되는데 조성원과 이제 유현명 7개수들이 이제 정보 출전을 안 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성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다적중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는 이제 조금 승부처도 좀 줄여보고 전반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임해서 일단 이 페이스 컨디션을 올리는데 주목적을 두면서 꼭 한번 승리를 하는 그런 주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서전트 세신입니다. 10만대요. 마필 자체의 능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주행검사시 초반 강하게 밀고 나와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간간히 채찍을 때리자 탄력도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고름이 우수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서 5필선에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괜찮습니다. 6번 나온블루라든지 이번 교주시 4번 메인비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5번 서전트 세신이 초반 강공을 때린다면 이 선행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번 서전트 세신을 갖고 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우예요. 뭐 팔리는 마필이야 당연히 4번 메인비카나 6번 나운블루 이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부산 2경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2경주에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누구냐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이번 부산 2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시 틀리던 맞던 간에 2번 이반젤린이라는 충만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왜 얘를 놓고 때리느냐? 주행검사시 초반 강하게 밀고 나와 선행을 나선 뒤 중반 간간히 채찍을 때리자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필 자체가 완벽하게 힘이 찬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체구가 큰 암말입니다. 500다마가 넘는 암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 마필이 지금 매니피에 잡았는데 500다마가 넘고 또 이시돌 협회에서 생산을 한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보면은 3세에 장기 휴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4월달에 이제 주행검사를 받고 휴양을 하고 지금 10월달로 넘어와서 다시 받았고 작년도에도 병력으로 인해서 출전을 못해서 한 살을 거저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가 가면 4세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자가 생산을 해서 위탁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마필이 괜찮거든요. 이 매니피의 자마가 이게 만약에 경매를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5, 6천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마필 같아요. 체구가 큰 암말이라서. 그런데 요런 마필들을 그냥 썩히기는 좀 아깝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마필 자체는 굉장히 좋다. 자, 그래서 이번 교시 거의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반질린에 대해서는 강한 메리트를 갖고 강력한 배팅골에 거의 충만감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반질린을 놓고 1200이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강력한 승부수를 던지는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은 상당히 혼전 양상의 구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때리는 것이 맞고 당일 훈련 상태가 우수해서 팔리는 마필들을 가감하게 제끼고 자, 이번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이반젤리란 10만을 메리트를 갖고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3경주입니다. 6번 킹스 룰즈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사실상은 이제 올 4월 달에 데뷔전이 아니라 2전, 올 2월 달에 데뷔전을 치르고 4월 달에 2전을 치르고 마필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공백을 갖고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휴양을 갔다 오고 나서 타는 걸 보니까 선취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마필 상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6번 킹스로즈에 대해서는 강한 메리트를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강타는 6번 킹스로즈에 대해서는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6번 킹스로즈를 강하게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휴양이라는 것이 마필 자체에 걸음이 없어서 휴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병력에 의한 휴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병력 휴양이 많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휴양 목장 시설이 워낙에 좋아서 걸음이 좀 덜 나오고 컨디션 회복이 안 되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은 일부러라도 성장 휴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성장 휴양을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바로 이 6번 킹스로즈 같은 경우가 바로 성장 휴양을 갔다 온 마필로서 보렐리라는 기수가 왔는데 굉장히 좀 잘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수는 지금 새로운 용병이 왔는데 요 마필은 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기량을 보여주느냐 이런 거를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넬리의 기량이 과연 어떨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 기수들이 요즘 많이 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 오는 기수들이 이태리 기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페로비치, 서울의 페로비치 기수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3년생이니까 몇 살인가요? 나이는 좀 먹은 것 같은데. 아, 어리나요? 서른이 훨씬 넘었으니까 83년생이면 서른 몇 살? 40인가요? 42살인가요? 꽤 먹었죠. 나이는 기승경력이 16년에 860선. 그 다음에 최근 3년에 1100승을 했던 기수니까 굉장히 잘 타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이 보넬리 기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꼭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한해의 별입니다. 요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자, 4번 한해의 별이 사실상 이제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종반 지구력 부족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바닥에서 올라와서 막판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2차에 성공을 했는데 데뷔전과 이전주에 보여준 능력 자체로는 거의 환상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 편성에서는 환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데뷔전에서 선행력을 보여주고 이전주에 추진력을 보여줬으면 앞뒤빵을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성장을 하는 마필들이 앞으로 계속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한다고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4번 황해의 변은 지난번에 이제 걸음의 변화를 확실히 보여줬던 마필이라 이번에도 강력하게 읽어줬으면 배팅권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산 4경주에서 4번 한해의 별을 놓고 때리는 마필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5번 성읍여왕입니다. 400m에서 연속 입상 한 뒤에 3연승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번엔 800m로 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하고 있다. 자, 원래 이제 주행검사 자체는 이제 제주도에서 800m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800m의 거리 경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400m에서 잘 뛰었던 놈은 800m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 5번 성읍여왕은 편성상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는 가운데 상대적인 선행도 갈 수 있고 종반 탄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안고 5번 성읍여왕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5번 성읍여왕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경주는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메리트는 굉장히 있어요. 메리트가 있는데 요 경주까지는 그냥 일반 경주로 삼아서 5번 성읍여왕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로 넘어갑니다. 5경주 또 제주교차 4경주 부산 6경주 또 제주교차 5경주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승부처를 오늘 중반부에 하이라이트급으로 4개 연속 스트레이트 승부처를 가져가면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5사마리를 쳐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부산 제5경주 오늘 강태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일단은 5번 레이디 챔프를 놓고 때려버릴 생각입니다. 5번 레이디 챔프는 박성광인데 얘를 놓고 때린다고? 또
또 거리 경험도 지난번에 1000m 잘 뛰었는데 야 이번에도 박성광이 믿고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예, 저는 뭐 오버 레이디 챔프는 믿고 때려볼 수 있고 박성광이가 이 마피는 굉장히 잘 탑니다. 공백 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선행과 선입 전개 측면에서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죠. 특히나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이제 선두권이 아주 빠르고 강한 편성이라면 5번 레이디 챔프가 안 될 수 있지만 어차피 12번 프렌치보이가 선행을 가던 7번 할라이 돌프기 선행을 가던 안쪽 게이트에서 4번 자유로라니가 기습을 나가던 간에 누가 나가던 간에 5번 레이디 챔프가 이 편성에선 자력으로 올 수 있다. 그러면 자력을 하는 데 있어서 박성광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레이디 챔프는 편성상 대가리니까 이번 준비인 승부처에서 놓고 때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게요. 얘 놓고 저는 현장에서 승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레이디 챔프는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 요 부분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자 준비인 승부처인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 자, 이번 주 이제 공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 건빛에 이렇게 건빛 경마 그 사이트 팬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는 그 경마 방송을 거는 거라고 그러죠. 거는 거를 안 걸어요. 뺐어요. 빼고서 게시판에다만 할 겁니다. 제 텍스트에다만 건빛 경마 쪽에 사이트 쪽에서 제 거를 보시는 분들은 그 텍스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걸지는 않고 코리아 레이스만 기존대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온라인 쪽에 제가 거의 한 13년 정도를 활동을 하면서 오프라인을 거의 정도는 안 했어요. 신문광 흔해 빠져 옛날 신문 광고도 안 하면서 메이저 자리를 지켜왔던 강타인데 요즘은요 제가 지난주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도 못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많이 했겠지만 제가 이 온라인 팬들, 그 사이트 팬들한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저도 못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서로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팬들은 안 보고 싶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경마판에 놀고 먹는 사람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을 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저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 쪽으로 좀 나가려고요. 오프라인 쪽으로 활동을 하고 온라인은 조금씩 접을 생각입니다. 온라인은 솔직히 경마방송도 솔직히 정내미가 똑 떨어져가지고 지난주에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것도 접어버릴까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제 저도 못한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못할 수도 있잖아. 1년 내내 어떻게 잘하냐고. 경마를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못하는 과정과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아무리 이거 해먹고 살아도 더 이상은 저도 그런 팬들하고 문자도 가격을 좀 올릴까도 생각 중이에요. 가격이 싸가지고 그런 팬들이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이쪽 온라인 이쪽으로 좀 조금씩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빛 경마 사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제 텍스트를 이용하시면 거기다가 그걸 더빙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5번 보석입니다.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얘가 누구랑 매치가 돼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승부만 하면은 정면 승부만 하면 이 편성에서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데 이 패턴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초임 탄생 정도가 선행을 가는 편성이니까 충분히 막판 추입으로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갖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5번 보석 같은 경우에는 마체가 260다마짜리 마필이라서 아주 큰 마필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뭐 다른 말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상의 능력만하고 볼 수 있는 마필이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나 근간의 행보 굉장히 뭐 3연승에 도전할 정도니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어서 5번 보석을 한번 놓고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보석은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 권력으로 강력하게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대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사실 제가 한 3년 동안에 온라인 쪽에만 일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는 거의 일을 안 했어요. 제가 예상지 작업도 경마필이라는 옛날 예상지의 편집작을 끝으로 예상지 작업도 거의 제가 안 했는데 앞으로는 좀 해볼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쪽에 좀 매진을 해가지고 좀 오프라인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온라인 생활을 조금씩 접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해봤는데 난 진짜 이번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레기 같은 그런 전 완전히 좀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 짓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 맛을 멘붕해가지고 제가 막 열이 올라가가지고 막 앞이 안 보이더라고.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내내 그냥 아주 그냥 마트에 가버렸어요. 사람이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난 진짜 그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예 제가 원래 다혈질을 해서 성질도 잘 내고 잘 싸우는 편이에요. 제가 남들하고 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순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 마판에서 한 성깔 화는 사람입니다. 성질이 불이라고 저도 그리고 막 뭐 팬이라고 뭐 서로가 안 되면은 남자로 붙는 거지 뭐 그게 팬하고 무슨 전문가하고 공인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성질이 나 있는데 그런데 나이 50이 넘으니까 사람이 점잖은 지금 성깔도 죽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그러면 상처를 받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태이가 가버렸어 제가. 다시 몇 번씩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예상도 망가지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몇백 명의 팬들이 감탄을 성원해 주시고 저도 그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거 다 예상을 망쳐놓고 그냥 물론 제 잘못이죠. 이 성질 못 죽이고 그거 못한 제 잘못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옆에 있었으면 진짜 뭔 일 났을 거야 아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막 그냥 벽에다 그냥 머리를 두들겨 막을 정도로 성질을 났다니까요. 아주 그냥 머리가 아주 그냥 마태이가 갈 정도로. 7번 이얼리킹입니다. 자, 이번 부산 6경주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7번 이얼리킹. 에크미가 넷을 끌잖아요. 4번 모닝 강자가 끌고 에크미는 지금 2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하고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훈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진격이 태어났으니까 선행 가서 되면 되고 컨디션 조절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두권이 당연히 약한 편성이라 볼 수가 있다면 종발 뚝심 측면에서 당연히 7번 이얼리킹이 가장 세니까 편성상으로 봤을 때 느린 편성에 추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득세를 할 편성이다. 이건 뭐 눈치만 빠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7번 이얼리킹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7번 이얼리킹이 뭐다? 대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때리시면 됩니다. 제주개처 5경주입니다. 요거 좀 배당이 나올 것 같으네요. 요거 메인 승부처예요. 오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 제주개처 5경주입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이 나팔도 언제까지 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맥이 좀 빠졌어요.
7번 대관식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데 지난번에 능력 끌어내고 5착을 왔어요. 물론 5착을 차지한 능력 자체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선행력도 하강을 하고 또 종반 탄력도 여전히 뭐 부족한 모습이 일색이고 또 거리가 1200으로 늘었고 좀 약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약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마필들이 들어오면 못 맞히는 거예요. 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좀 7번 대관식은 좀 약하게 보고 9번 햇살이 있습니다. 햇살이 사실상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간 4번의 경주가 아니라 이제 근간 경주에서 입상을 못하고 거의 착승권 정도의 능력만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능력 정체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더 이상의 성장을 못하니까 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이 마지 노선을 더 이상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이런 경우는 한계를 보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능력만은 아니지 9번 햇살이. 그런데 문제는 여타 마필들의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요 마필보다 아주 센 놈이 없다는 거죠. 7번 대관식이 지난번에 잘 뛰었어. 그러면 그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번 편성에서 입상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이제 지난번 어떻게 한 번 잘 뛴 거고 이번에는 이제 하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9번 햇살이란 마필이 이번에 총력전을 펼쳐서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도 많이 호전이 됐고 편성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래저래 9번 햇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번 메인 승부처에서는 이 9번 햇살을 굉장히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2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5경주에서는 뭐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이 9번 햇살 요 마필을 놓고 한번 메인 승부처에 응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놓고 때린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배팅권에선 단톡 아니면 대가리로 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심이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띄우고 이제 잠잠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5번 5매죠? 이 편성에서 뭐 5번 5매를 빼고 논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대가리고 이 편성에서 빠지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대가리다. 뭐 벼락이 쳐도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선취력을 모두 다 겸비하고 있고 이 편성에서 뭐 3번 마탄비나 6번 한반도 정복이 선행을 가는 편성이니까 자력으로도 모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5번 5매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을 하는 대가리다. 그냥 무조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를 놓고 때리시면 됩니다. 제주차 7경주입니다. 여기서는 1번 창시자를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죠. 5번 무작전이 능력으로는 제일 세. 근데 이제 명일이가 타던 말이죠. 정명일이가 타던 말인데 이번에 이제 권유기를 탔으니까 또 조교를 많이 안 한 거 보니까 저는 조교를 직접 가서 보지는 않지만 조교 패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번 무작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승부 패턴이 아니야. 훈련을 던던하게 하고 그냥 나가서 이번에 그냥 탐색해놓고 다음에 명일이가 한번 때릴 수 있는 마필인데 갖고 있는 사이즈는 제일 센 말입니다. 5번 무작전이. 그러니까 요 마필을 뺄 수는 없으니까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번 창시자가 제일 낫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능력도 가장 낮고 또 패턴적으로도 가장 낮고 또 종반 탄력도 근간에 계속적으로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1번 창시자는 이 편성에서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고 5번 무작전은 받치는 정도로만 읽어주고 이제 단통을 하나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창시자는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방 아닌가요? 5번 메이드 위너의 1번 요성 파이팅 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메이드 위너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마치가 큰 안반이라서 그런지 선행과 선입으로 가면서 상대에 따라서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물론 선행을 나서서 1승을 했지만 선입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행이면 오케이고요.
어찌됐든 마필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뭐 오버 메이드 위너가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으니까 강력한 대가리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통은 일본 유성 파이팅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의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등짝도 이용호 기수인데 뭐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해도 온다고 하더라도 뭐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능력상으로 보면 일본 유성 파이팅이 가장 세고 일본 이제 유성 파이팅이 덜덜하게 가면 뭐 4번 파워볼 분리 쪽으로 때릴 가능성이 있겠죠. 5번, 1번, 5번, 4번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경주가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의 최고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여기서 한번 상황 내야 돼요. 요 메인 승부처에서 7번 글로벌 넘버원이 나오는데 능력만 놓고 보면 대가리입니다.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놈들이. 그런데 이제 지난번 경기 때 5착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실상 부러질 수 있는 그림이 됐어. 왜냐면 쭉 4번의 경기를 이렇게 능력을 끌어내고 왔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 살짝 이렇게 조정을 거쳤는데 요 조정을 거치기 이전까지는 연속 상승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마필의 피로감이 그 정점을 찍었던 상태니까 지난번에 조정 거칠 수밖에 없었으니까 지난번에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적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조정을 거쳤다. 당연히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야. 그러면 지난번에 조정 거쳤으니까 이번엔 선취인연 모두 반대로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번 글로벌 넘버는 총의 말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항시 말씀을 드리는 총의 말은 늘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넘버는 읽어줘야 되는 것이 총의 말하고 해서 약하게 읽어주는 요인은 뭐냐면 마필이 성격이 칼칼해서 경주 운영을 하기가 그러니까 주행을 경주 운영을 끌어내기가 좀 힘들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얘는 반대로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잖아. 그러면 주행 악벽이나 마필을 운영하는데 힘들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마필이니까 요런 총의마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라온 이 역사 자체, 이 마필이 끌고 온 능력 자체가 안정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마필이니까 글로벌 넘버원 같은 청해만은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시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갖고 경마를 하시는 분들, 또 연대를 갖고 또 경마를 하시는 분들, 또 복귀를 해가지고 또 경마를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경마를 하시지만 남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자기가 최고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경마를 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대통령이고 자기가 제일 잘해. 특히 맞대기를 쓰시는 분들이나 요즘 찍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경마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검빛에 이렇게 보면은 아는 척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포마하는 경마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경마를 엉터리로 배우신 분들이지. 그런 분들이 경마를 제일 못하는 거예요. 찍새를 하는 사람들은, 저도 찍새를 안 해봤겠어요? 다 알았지. 어떤 게 뭐가 찍새고 뭔지 다 알지. 찍새를 하시는 분들은 경마 기본적으로 하수 중에 제일 하수다. 왜? 이미 되져 있어. 언제 되질지가 문제이지 되져 있다고. 그러면 배팅을 하는 사람은 어떠냐? 배팅을 하면 좀 낫지. 그래도 20% 먹고 들어가니까 그래도 확률적으로 조금 이길 확률이 낫지. 근데 배팅을 하면은 요즘 뭐 어떤지 몰라지만 그냥 20%도 적게 주더라도 자기가 보는 경주만 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또 분수에 맞게만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나마도. 근데 집게 같은 거는 이미 주고 있는 거야. 근데도 자기가 마치 경마를 이길 수 있는 뭔가 특정 뭐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사실 뭐 안 가는 말 알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집게 하시고 말대기 하시는 분들 있나? 그런 거를 갖고서 지우개 전문위원을 찾고 그런 거를
그거를 뭐 돈 7만 원씩 주고서 그걸 한다는 거는 그건 본인이 경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족밥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쁜 얘기는 족밥이다. 자기 자신은 난 이미 뒤져 있다. 언제 뒤질지 모르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인데 뭘 아는 척을 하고 그러는지 난 그런 사람들 경마 얘기하면은 그냥 가버려요 집에. 아유 잘하세요. 빌딩 세우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 집에 가버려. 그냥 돌대가리 그러면서 이제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지. 돌대가리 같은 놈. 아유 미련한 놈. 이러고서 얘기하고 가지.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면 되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고 지우개 전문이하고 다 장난치는 겁니다. 인포 같은 거 그런 거 보고서 다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걸 갖다 놓고 보고해. 찍어. 그런 거 했다고 그게 찍기가 될 것 같아? 표가 있을 것 같아?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7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2만 원씩 받으니까 핫바지로 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팬들이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그냥 핫바지를처럼 취급을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애용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잘해줄 리가 있겠냐고. 저도 열받는 거지. 저도 욕나가는 거지 그러면. 아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저도 그럼 막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멘붕이 오기는 처음이에요. 경마판에 가서.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하를 같이 욕치거리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거 분이 튀어나가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막 그냥 머리가 막 40도씩 막 몰리 올라서 뭐 글자가 안 보이더라고. 성질이 나가지고. 그럼 뭔 예상이 되겠어요. 내가 못 이기는데. 자, 이 구경주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넘버는 읽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메인 스포츠 한번 멋지게 이거 배당이거든요. 딱 3마리 갖고 때릴 거거든요. 부산 10경주 끝장입니다. 팜파스팜. 능력으로 보면 얘가 대가리고 배당이 나온다면 11번 소울블레이드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놈입니다. 10마니까. 얘 굉장히 좋던데. 말이 이렇게 대가리를 옆으로 이렇게 하고 뛰는데 그 대가리만 잡아주면 걸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럼 대가리를 잡는 거 우리나라 기술 중에서 대가리 잡을 줄 아는 애는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박태종, 문세영, 그 다음에 이제 신영철, 김옥성 요 정도 그런 선수들만 좀 대가리 잡고 때릴 줄 알지. 나머지 애들은 임기현이 같은 애들, 관리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만져본 사람들은 그런 걸 잡을 줄 알지. 그러니까 임기현이가 곧장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만져보고 말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어떤 때 승부가 나냐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은 말을 잘 만진다고. 그래서 이 기수도 자기가 탈 말을 자기가 조교를 해야 되는 기수들이 그래도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게 입마호흡이 의미는 이 조교라는 건 입마호흡밖에 없는 거거든. 그걸로 인해서 능력 신장을 보인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8번 팜파스팜은 편성상으로 보면 뭐 대가리급을 늙어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당이 터진다면 11번 소울블레이드가 배당이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1경주입니다. 5번 진검다리는 자르고 싶네. 1번은 자르고 싶고요. 축은 1번 하이브리드로 읽어주고 싶습니다. 5번 진검다리를 자르는 이유는 뭔가 이번 편성은 7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주특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 능력상으로는 1번 하이브리드고 전개상으로는 7번 지공사령인데 5번 진검다리는 선입과 추입을 봤을 때 중간 다리에 딱 껴있어. 그런데 이제 추입이 하나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5번 진검다리는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고 1번 하이브리드는 반대로 강력한 축으로 읽어주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11개 경주 예상을 마무리 졌는데요. 어찌됐든 뭐 제가 푸념 아닌 푸념을 해서 죄송하고요. 지난주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점도 제가 저를 컨트롤 못해가지고
그랬던 거니까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인격 수양도 좀 하고 제 컨트롤도 좀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제발 저한테도 좀 그렇게 상처받는 짓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못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이 그 돌을 맞은 사람이 마태이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장난 같은 말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100만원, 200만원 배팅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 2만원짜리 문자 신청해가지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하여튼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신이 아니에요. 저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성적에 기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게 보고 싶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